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는 미국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유명하신 연예인분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작년에 하도 나빴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작년에 하도 나빴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작년에는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죠. 예상. 좋아진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적에 지금 내년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죠? 네,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 70%, 80%가 미국을 위주로 하고, 네, 20%, 30%를 이제 중국에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스닥이 5년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은 그냥 윗꼬리도 안 달고서 그냥 떨어지든지 아니면 윗꼬리 살짝 달고서 깔짝 달고서 쭉 내년에 시가 이상 쭉 올라가면은 이 정도 먹으면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시가 약간 좀 갭이 떠가지고 살짝 윗꼬리 살짝 달고서 쭉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기준선까지 떨어질지 10년선까지 떨어질지 파라볼레까지 떨어질지 제 예상에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네. 지금 지표도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연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뭐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 수도 없고 지금 주가가 쌀 때 사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싸졌는데 사야 되는데 미국은 막 떨어질 것 같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이다. 그런데 이제 또 상해 종합 차트는 좋죠. 네. 상해 종합 차트는 좋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위준도가 좀 더 높지만은 이제 뭐 미국 네, 1등 그러니까 100년 만에 패권이 바뀐다고 하죠. 이제 예전에 영국이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진짜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중국 위준도가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잘 버텨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어떻게든 주식시장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일단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은 그냥 쭉 나중에 다들 이제 나 죽는다 라고 할 적에나 그때 주식을 사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80% 90% 됐어. 그런데 이제 현금을 뭐 2, 300만 원, 한 300만 원만 챙겨놔도 나중에 다 복구하고 오히려 그 300만 원이 3천만 원, 3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금 2, 30%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통장에다가 요즘에 새마을금고가 제가 새마을금고를 다니는데 새마을금고 이자가 가지고 그냥 짭짤하다고 합니다. 새마을 6%인가 7%, 7%인가 준다고 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넣으시든지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네, 1월 1일에. 네. 근데 꿈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마법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마법사. 한번 올해 장이 좋던 안 좋던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말로 마법을 부리면은 여러분들 모두 100억을 받을지어다. 100억을 벌지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봉이 좋아 보이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초보자분들은 연봉 보고 해야 됩니다. 연봉 보고.
연봉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인성 정보가 첫 번째 종목이긴 한데 연봉은 그냥 그래요. 네. 자, 코스모 신소재가 예전에 이렇게 네. 뭐 지표가 이렇게 상승인 게 좋은 겁니다. 상승.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 중인 게 좋은 거다. 파라볼릭 골든 발락. 네. 골든 발락 여기서 못했네. 20년선 파라볼릭 바로 위에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가는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일봉에서 고점이 높은 거 말고 그런데도 갔어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300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최대가 3000이에요. 3000. 그러니까 2401선까지 있는데 2401선까지 정별이더니 이렇게 날라갔죠. 이렇게. 근데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오늘은 이런 차트를 볼게요. 이런 차트. 종목 발굴 차트를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이변성이죠. 이변성. 이변성으로 저렇게도 많이 간다. 연봉이 좋으면은 연봉이 매수 신호를 보내면 근데 이제 회사가 별로고 업종이 가는 업종이 아니면은 못 갑니다. 이제 못 가다가 나중에 떨어져 이렇게. 근데 회사가 좋고 가는 테마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표가 매수일적에 회사가 좋고 가는 테마인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 작년에는 이제 한일사료가 대박이 났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기 전에는 여기도 네. 저 700원짜리가 3,500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갔죠. 45원짜리가 4,000원 갔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갔어도 이렇게 완벽한 정배인 것들. 지금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죠. 지나고 나기 전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관심은 가졌었는데 그래서 사라고 했는데 사신 분들은 물렸다가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먹고 파셨던지 이런 상승 놓쳤겠죠 아마 다들. 네, 그래서 요 밑에서 대박 차트를 아는 대박남. 네, 물론 이렇게 뺐다 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차트들이 항상 대박 차트긴 해요. 근데 그냥 가느냐 한번 뺐다 가느냐 차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갈 적에 도전하시는 거죠. 대박 난다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차트들이 거의 없어. 네. 거의 없고 이 인성 정보가 네. 그런 대박 차트 비슷한 거죠 일단. 왜냐하면은 4,801선이 이렇게 깔렸고 사상 최대가 거래가 들어왔고 근데 고점이 좀 높긴 하죠. 네. 높은데 뭐 엄청 높은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4,801선이 이제 정별됐어요. 이제 정별되고 돌파를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거래가 빵 들어오고 예전 매물을 여기서 지금 손바뀜 현상 이 직전 매물을 다 먹고서 내려왔다가 그냥 이제 여기서 매집하고서 이제 그냥 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상 최대 거래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손바뀜 현상이 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내면은 이제 못 갈 내면은 손바뀜 현상이 안 일어났겠죠 이제. 근데 이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서 조정 거래가 전혀 없이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깼다가 다시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재수가 좋으면 그냥 가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뭐 살짝 꽁무니 뺄 수도 있고 네. 지금 얘를 손절없이 모아 가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은 뭐 여기 최대 주주 Snet 시스템이 지금 장내 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어. 예전에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뭐 2만 주, 3만 주, 3천 주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14만 주, 15만 주. 잠깐만요. 네.
15만 주, 14만 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만 주 곱하기 2,000원이라고 치면은 3억이네. 3억이면 꽤 큰 돈이죠. 3억, 3억, 그러니까 6억. 기존에 합친 거 하면은 뭐 몇십억 들어왔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얘를 최대 주주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인성 정보를 20년선 파라볼리 바로 위. 20년선은 이탈됐습니다, 지금. 20년선이 2237원인데 종가가 2130원. 이탈은 됐지만은 이게 오히려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지금.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매물대가 위에 있네. 매물대가 살짝 위에 있어서 물론 밑에 있는 게 더 좋지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고래 정서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고래가 수면 위로 살짝 내려왔다가 하나 둘 3년째니까 조정받고 내년부터 내년에 이제 갑자기 좋아지던 아니면은 내년에 깔짝깔짝 되다가 내후년부터 좋아지던 지금 대박 날 확률이 대박 날 시기가 이제 임박해 있는 게 지금 인성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뭐 회사가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23%, 자사주까지 하면 24%고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죠. 적자는 아니고 유불도 300%, 부채도 150%나 되는 부채도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적자 났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차트는 엄청 좋고 에스넷 시스템에서 지금 막 매수를 하고 있다. 몇십억을. 그래서 이 인성 정보를 바닥일 적에 항상 이렇게 바닥인 종목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 없이 하시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항상 조정받은 자리죠. 조정받은 자리를 깨기 전까지 분할 매수하신다. 요거만 안 깨면은 이제 가는 거고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거죠. 이 인성 정보를 내년도에 지금 매물대도 이렇게 보니까 돌파를 거의 했습니다. 근데 3일째기 때문에 조정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훅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시간에가 좀 빠졌네. 시가의 일부만 사시고 시가의 당일 5일선 가격이 정상적인 매수 가격이고 그러니까 뭐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5%만 사시고 내려가면 5% 사가지고 갈 적에 몰빵하신다.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 치시고 그게 제일 낫겠죠. 저도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갈 거는 같은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1선 돌파 지지받았죠. 21선 20이 쌍바닥이고 20이 돌파 여기서 그냥 훅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죽었고 지금 나머지 지표는 매수죠. 그 심리가 안 산다는 소리는 재수가 없으면 떨어진다는 소리고 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주봉으로는 지금 보면은 주봉이 지금 지표가 괜찮죠. 얘도 심리만 안 살고 기준선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딱 급등하고서 횡보 등락 후에 가려고 하고 있죠. 갈지 말지는 모르지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든 그냥 가든 그래서 얘를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주봉으로는 파라볼리만 안 깨지면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인성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그러니까 바로 갈 수도 있는 종목. 연봉이 좋은데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데 연봉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고. 근데 바로 안 갈까봐. 여러분들 이제 하루만 못 가도 하루는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일, 5일만 못 가도 다들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현대바이오는 뭐 바로 뭐 지표는 이쁘죠. 지표는 괜찮다, 양호하다.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저 4801선이 위에 있는 이런 차트는 이제 이변성 차트라고, 이제 이변성 차트라고 한다. 근데 이제 또 모르죠. 또 갈 연봉이 갈만하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다 이변성입니다. 네. 이변성으로 그렇게 많이 간 거고, 현대바이오도 이변성으로 또 많이 갈 수도 있어. 또 단기로 쓰리바닥 치고 가고 매수 신호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했다가 깨고 내려가면은 바로 손절 치시는 거죠. 바로 손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얘는 이제 몰리면은 재수가 나쁘면 이전 저점이고, 네. 진짜 재수가 나쁘면은 이렇게 뺐다 가는 거죠. 이렇게 저기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들 그냥 너 죽니 나 죽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양도, 그리고 이렇게 길게 보면 모양이 안 나와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모르죠. 또 갈지 말지. 차트는 지나고 나야 보니까, 지나고 나야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나고 나기 전에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잘 간 금비라는 종목이 있죠. 금비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드리고서 엄청 떨어졌다가 좀 빠릅니다. 이제 좀 빠른데도 불구하고 또 잘 갔어. 이렇게 엄청. 지금 얘도 현대바이오도 지금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내려오고서 바로 간다고? 좀 빠르지 않나 싶은데, 또 금비도 720에서 돌파하더니 날라갔고, 얘도 한번 연봉이 이변성이지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실 분들만 해보시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이변성입니다. 이변성. 왜냐하면 20년선 저 위에 있고 고가가 높고, 근데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적산병 나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까지. 그런데 개인은 엄청 팔고 있고, 미쳤죠 수급이. 자, 월봉으로는 지금 3개월째 올라갔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하고서 그냥 가느냐, 조정받다가 나중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월봉 욕심을 부리시지 않을 거면은 이렇게 그냥 분할 매수 하신다. 월봉 이대로 했다가 본인이 이제 손절을 치시고 나중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장이 떨어지면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대로 분할 매수 하시던지, 아니면은 손절 없이 나중에 떨어져도 버텼다가 나중에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면은 대출을 이렇게 평단가가 이렇게 주식이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도, 최대한 낮춰도 한 이 정도일 겁니다. 15,000, 이제 15,000원, 2만원 사이. 대출을 받아서 사가지고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1,000만원 샀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뭐 2천만원 했어. 그래도 평단가가 17,000원 이 정도일 거야 이제. 여기서 1,000만원 샀는데 여기서 1억 사면은 이제 평단가가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도 여기서 본전 왔네. 근데 못 팔았으면 다시 본전이고, 다시 하락이고. 근데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는 대출 이자가 나간다는 소리죠. 대출 이자만 몇 년 동안 까먹어. 1억 대출을 받았는데, 뭐 1억은 좀 많나? 네. 그러니까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1,000만원 이자가 이제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제? 5만원 하려나? 네. 5만원씩 1년이면은 뭐 50만원, 60만원. 60만원이 한 10년 걸리면은, 밑에서 10년 동안 횡보등락하면은 600만원, 한 기회비용까지 하면 1,000만원, 1,000만원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원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자만 낸 거죠. 네. 얼마나 이제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리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타더라도 본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물론 떨어진다가 아니라 상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얘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적이 고평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3.4가 3이고 PBR이 1인데 올해는 7이네. 네. 올해는 7이고 7여도 낮고 PBR은 오히려 낮아지고. 네. 네,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다. 근데 이게 단점이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 이게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뭘 쓰는지. 나중에는 좋아지네. 그리고 ROE는 뭐 30, 20 그렇게 넘어가진 않고 ROE는 14고 순이익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순이익률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평가고. 배당을 좀 주면은 더 좋은데 배당을 많이는 안 주네. 주긴 주는데 배당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고. 네. 근데 차트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종목을 모아가면은 그냥 알아서 대박 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 네옴시티로 엮이면은 그냥 날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도 얘도 지금 잘 가고 있죠. 현대가 그냥 이변성으로 잘 가고 있어 지금. 얘도 차트가 정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변성 차트인데 이변성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정별은 완벽한 정별은 아니지만 이변성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차트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못할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럼 이걸 봐야 되겠네. 최대 거래 터진 종가. 7,850원. 7,837원이네요. 37원. 지금 일단 거기를 돌파하고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이탈됐다가 가려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끌어올렸어. 배당 낙대. 그러면 이제 61선 올라오고서 꾸역꾸역 또 못 가다가 못 가다가 가다. 아무튼 61선만 안 깨면서 가면은 그때는 가는 거죠, 이제. 지수가 주면은 연봉이 진짜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아싸리 그냥 분할 매수 하시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비중을 많이 싣고 싶으시면은 뭐 721선 손절 잡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721선 손절 잡고서 비중 조절을 하셔라. 감당될 수 있는 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일약품이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죠. 네. 파라볼릭 골든발라 20년선 찍고 지금 거래가 들면서 작년에 끝자락을 몸땡이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시가야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대 저기까지. 뭐 최소가 주면은 뭐 만원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저 고점 이전 고점이 최대 목표가고 매물대 근접할 적에 먹고 파는 게 장땡인 차트다. 그러니까 4,000원 정도. 얘를 한번 시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 신화인터텍도 뭐 바닥 종목입니다. 근데 뭐 연봉이 그냥 그렇죠. 지표가 매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화살표는 났어요. 5년선을 회복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려고 지금 최대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 월봉이 파라볼릭 골든블라쿠 가려고는 하고 있어. 근데 지표가 혼조 상태고 실적도 엄청나게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그런 종목인데 2023 CES가 1월 5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메타버스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파라볼릭 골든 발라쿠 양선 나면 사는 거죠. 일단 양선 나면 사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일봉에서는 트레이딩 거점으로 이렇게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의 최애 관심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지표가 굉장히,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 건데 지표가 뭐 그럭저럭 양호하고 20년선 바로 위야. 20년선 바로 위인데 거래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6년 동안 전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조정받고서 20년선 지지받고서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서 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파라볼릭 4개째고 내년도에가 파라볼릭 5개째입니다. 5박자. 그런데 지금 실적은 퍼가 40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안 나왔네. 올해 기준으로는 12월 4, 4분기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분위기 봐서는 한 뭐 27? 네. 퍼가 27? 네. 올해는 퍼가 뭐 25, 27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는. 그럼 이제 고평가죠. 네. 고평가이긴 한데 앞으로 애플페이가 전국 매장에 설치가 되면서 설치가 되면은 이제 실적이 폭발하겠죠. 네. 애플페이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물량이 80 83%, 85%, 86%나 되는 품절주죠. 네. 최근 들어서 양지사가 엄청나게 갔죠. 네. 양지사가 엄청나게 갔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합치면은 75, 5, 80, 81, 95, 95%나 되니까 물론 저렇게 품절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별이니까 엄청나게 갔고 FNF 홀딩스도 지금 최대 주주 물량이 91%. 제가 이제 다 뒤져봤거든요. 진짜 최대 주주 물량이 많아도 부실주들은 빼버렸고 얘도 91, 90%. 다 뒤져봤는데 최대 주주 물량이 많은 거. 세 번째가 얘고 네 번째가 모다 이노치 89%. 85%. 87%. 이런 식으로 한국정보통신 그러니까 80% 후반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은 지금 85%, 86%. 거의 뭐 탑 10, 최대 주주 물량 80% 이상 탑 10 종목이다. 라는 거고, 품절주죠, 품절주. 80% 이상이 품절주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은 진짜 품절주인데, 90% 이상이온다고 간단한 보장은 없고, 한국정보통신이 품절주인데 최대주 앞으로 애플페이로 실적이 급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실적이 지금 현재 흑자고 236억, 올해는 이제 130억, 232죠. 240 좀 넘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뭐 여기가 이제 2024, 4분기가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흑자 나겠죠. 아마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애플페이 되면서 내년에 3, 4분기, 1, 4분기가 뭐 200억, 4, 4분기가 뭐 400억, 뭐 300억, 이렇게 300억,
2, 4분기가 3, 4분기가 뭐 500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대폭 증가를 하면서 원래 이제 예전에 랩지노미스 이런 거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실적이 갑자기 팍 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여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한국정보통신도 애플페이 된다 하면서 뭐 실적이 갑자기 번쩍이다가 네.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쭉 그리면서 재수가 주면은 저 꼬리 절반 정도 13만원 정도 원래 13만원이 상투권이기 때문에 10, 지금 이 11만 4,400원이고 11배 가면은 11만원이죠. 그러니까 저 파동상으로 13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이다. 지표도 괜찮고 그래 이제 일봉에서 정별 차트인가 대박 차트인가 근데 일봉에서는 좀 아쉬워요 얘가. 왜냐하면은 저 6001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차트가 완벽하게 정별 차트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가 놓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소가 나쁘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여기나 여기서도 꽁무니 살짝 뺐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가 놓칩니다. 지금은 장기평 6001선을 뚫어줬고 큰형님 제꼈고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6001선 돌파 지지받고 6001선 앞뒤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큰형님 제꼈어. 큰형님 제꼈습니다. 물론 조정받은 자리는 여기고 네. 여기를 안 깨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깼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형님 하다가 다시 제끼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뭐 지금 5개월 선도 이탈된 5개월 선도 이탈됐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안 사면 그냥 가거든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없으신 분들 5%는 그냥 사십시오. 5%. 5%도 적어요. 원래는 10%는 그냥 사는 거야 사야 돼요. 그리고서 20월선 20월선 살짝 근접할 적에 그때 이제 10%를 사던 20%를 사던 30%를 사던 근데 30% 이상은 사지 마셔라. 왜냐면은 지수도 변수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파라볼릭 하락 전환되고 점점점점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가긴 갈 텐데 연봉이 조정받고 뭐 여기서 1년 2년 조정받고서 나중에 저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셔라. 20월선에서 네. 20월선에서 승부를 한번 생각을 하시되 30% 이상은 사지 마셔라 라는 거고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월봉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했죠. 골든 발락할 적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죠. 외국인 프로그램이 사고 있고 기타 법인도 사고 있다. 얘는 이제 네옴시티 모듈 관련주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갑자기 올해부터 가던 그 재소가 좀 오래고 왜냐하면 파라볼릭 위에서 아래 꼬리 소양선 5년선 이탈된 지 뭐 1, 2, 3, 4 내년이 5년째네. 뭐 여기부터니까 5년선 이탈된 지 5년째 변곡점이야. 내년에 쭉 뻗던 근데 좀 내년에 뻗기는 좀 이른 것 같아. 하나 둘 내년에 음선 나고 내후년에 양선 나고 셋 조정받고 넷 이렇게 가던 훅 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가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모르죠. 이렇게 급등할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바닥에 쓸 적에 내년도에 시가이야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반요틈은 뭐 이변성입니다. 이변성인데 지금 뭐 사상 최대 거래가 빵빵 들어왔기 때문에 하실 분들만 하신다.
잘하실 분들만 이렇게 하신다. 기산텔레콤은 일단 고래등이 보였죠. 고래등이 보였고 하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지표는 아직 애매한 상태고 월봉이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지고 내려오다가 낙폭과대 반등이죠. 여기서 그냥 가는 것은 좀 힘들고 옆으로 횡보등락 하다가 나중에는 파라볼릭 골든나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 종목이다. 얘는 그 바닥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지금 240 월선을 지지받고 돌파 지지받고 거래가 늘고 있죠. 얘도 대박, 얘는 6000일선도 밑에 있는 대박 차트죠. 얘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냥 그냥 뭐 날라가느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가느냐, 대박 날 수 있는 대박 차트다. 얘도 드론 부대 창설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적자가 났어. 그러니까 2, 4분기, 4, 4분기에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지 적자가 더 커지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대박 차트다. SCI 평가 정보도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차트인데 이렇게 20월선 돌파 지지받고 그냥 갈 것 같죠.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은 차트인데 지금 신용장 유불이 63%고 신용잔고율이 8.7%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추천을 못 드린다. 뭐 바닥 종목도 아니고. 그런데 차트는 그냥 뭐 제끼고서 20월선 돌파 지지받고 빵 급등. 급등했다가 급등하면은 이제 전고점 저항받다가 조정받고 매물을 소화하다가 훅 가는 뭐 이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럴 수가 있는 차트다. 대신정보통신은 바닥이죠. 바닥이고 5년선 이탈된 지 1년, 2년째, 3년째 변곡점이야. 그래서 대선까지 끌고 가면은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얘도 10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불이 51%인데 부채 비율이 189%, 신용잔고율도 8.17%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10% 15%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벤처 투자도 그러니까 차트는 좋은데 너무 찝찝한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있는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은. 얘도 지금 유불이 21% 밖에 없죠. 근데 얘는 올해 뭐 실적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네. 차트도 그리고 완벽한 정별도 아니에요. 얘는. 정별이네. 차트가 지금 그러니까 6천일선이 밑에 깔리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장기평이 계속 모여있는 그런 차트다. 이평물집 삼각수렴 이평물집에서 지금 고개를 들었어. 그냥 갈지 이렇게 또 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부실주기 때문에. 연봉은 굉장히 이뻐 보이죠. 연봉은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만은 회사가 나쁘고 실적이 안 좋고 수급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하시던지 하시고 싶은 분들만 뭐 가더라도 이렇게 쭉쭉쭉 가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다. 우량주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더라도 우량주 사는 게 정석이다. 주식을 하려면은 이변성 투기성은 안 하든지 좀만 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얘는 또 이렇게 장내 매수를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도 22%고 땡기시는 분들만 이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이런 거 부실주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하면은 이제 사시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어요? 하면 물어보면은 저 안 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또 휴 메딕스입니다. 고점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산병 났어. 적산병 나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 하다가 그냥 갔고 5년선 회복기를 했습니다. 지금 적산병 나면 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제약 잠깐만요. 네. 네, 뭐 관절염 치료제 네.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데 지금도 현재가 퍼가 9배인데 계속 늘어납니다. 부채는 줄고 유보율은 많이 있고 순이익률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얘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사실 분들은 근데 올라갔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가 2야 그러니까 지금 파라볼릭 가도 파라볼릭 골든 나니까 골든 발락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안 사면은 그냥 가거든요 그냥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겠죠 이렇게 또 매수권은 여기고 지표도 지금 월봉이 매수를 보냅니다 20월선 돌파했고 뭐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뭡니까 이거 재룡전기도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하다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 파라볼릭 골든 났는데 20월선 돌파를 하고 파라볼릭 골든 났는데 계속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휴메딕스도 파라볼릭 골든 나고 계속 갈 수도 있다 근데 얘는 계속은 안 가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만 거기 매물대니까 일단 절반도 저항이고 절반 정도까지는 가겠네 절반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파라볼릭 골든 나고 골든 발락하고 20월선 앞뒤에서 놀다 갈 것 같아 이렇게 얘도 간신 종목에 넣었다가 파라볼릭 여기 근데 안 사면 안 떨어지거든요 조금 샀다가 20월선에서 조금 더 사고 그리고서 파라볼릭 근접할 적에 사가지고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쭉 가는 그림 보실 분들은 이 휴메딕스를 사시고 서현은 연봉이 지금 파라볼릭 상승 중 일단 파라볼릭이 상승 중인 게 좋은 거야 이제 근데 파라볼릭과 본가 이격이 있으면은 많이 올라가면은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이렇게 한 거고 파라볼릭 골든 났죠 많이 올라갔죠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한 거죠 근데 5년선도 이탈됐어 그러니까 조정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파라볼릭과 본가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가면서 3만원 5만원 갈 차트죠 근데 이제 당장 수익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왜 첫 번째 종목인가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830억 재작년에 2021년에 830억이었으나 작년에는 1, 2, 3분기에 합쳐가지고 1100억 정도 되죠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현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도 PBR이 0.57 퍼는 10이었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실적이 저평가죠 12하죠 이제 현금 배당도 주긴 주는데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지는데 바닥 종목이야 그래서 얘를 내년에 이제 또 재수가 나쁘면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냥 아싸리 파라볼릭 골든 발락은 어떻게 매수의 관점이죠 인내심 있게 모아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100억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바꾸는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이제 물려가지고 바꾸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근데 뭔가 돌아는 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 121선, 61선이 골든나네. 여기서 일단은 매수 신호 나면 해야죠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이제 이변성 종목입니다. 이변성 종목인데 연봉이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고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변성 종목이야. 네. 차트가 이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종목. 이변성 종목이다. 이런 거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이변성으로 연봉이 거래가 엄청 나왔죠. 네. MNC 상승이고 지금 지표가 상승이잖아, 상승. 그러니까 가지 않겠냐.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 최대 주주 물량도 79%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봐가지고 엄청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좋아 보이죠. 근데 연봉이 갈 것 같죠.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싶어 얘는. 근데 이제 올라간 다음에 아래 윗꼬리 소음선이 났습니다. 아래 윗꼬리 소음선은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하지 마시고 네. 재소가 주면 그냥 가는 거고 네. 가더라도 조정받고 네. 이렇게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횡보등락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21선을 지켜주고 가려고 할 적에 그때 한번 21선 손절 잡고서 해보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백금 TNA도 요즘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뭐 지표도 괜찮고 네. 나노엔텍도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5년선을 이탈했어요. 근데 M게임도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물대가 위에 있고 근데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실적 그런 것이 괜찮기 때문에 파라볼릭 골든 발락하고 그냥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동방성기는 왜 놨나 이거 빼버리고 부실주 네. 차트는 이변선 차트죠. 에코플라스틱도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했어요. 재수가 좋으면 저렇게 가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은 조정받다가 나중에는 대박 나는 거야. 나중에 원래 정석이 이겁니다. 원래가 원래 정석은 파라볼릭 골든 발락 파라볼릭과 본가의 이격을 좁히고서 원래 정석은 이겁니다. 가면은 근데 또 그냥 가기도 하죠. 이제 DB 금융투자도 뭐 괜찮은데 요거 보면 굉장히 좋은데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리드코포도 이변성 대신증권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원익홀딩스는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거래가 지금 늘고 있고 퍼가 지금 2배밖에 안 되는 퍼가 2배밖에 안 되는데 차트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차트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 구간 나중에 갈 때 되면은 그냥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장기 입평 돌파하면은 그냥님 다 제낀 거기 때문에 상상인도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종목이 못 가고서 밑에 있는 종목이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볼 만한 종목이 롯데시스템들은 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키다리도 파라블리 골든벨락을 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다 이제 이변성입니다. 이변성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상승 중에서 10만주 거래량 10만주 이하는 이 CNH가 일단 차트는 굉장히 좋죠. 지표도 좋고 차트도 뭔가 갈 것 같죠. 그런 차트다. 근데 이제 또 월봉도 월봉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빵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훅 근데 파라볼릭이 골든이 안 나가지고
골든 나고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금양 금양이 둥글게 둥글게 쫙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차트죠. 이런 비슷한 차트. 네. CNH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는 이제 비슷하게 네.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서 네.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갔다가 쭉 빼고서 쭉 V자로 거의 V자로 쭉 올라오다가 재수가 주면 기준선 저기 밴드 상단까지 갔다가 근데 파라볼릭 저항받고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네. 떨어지다가 훅 파라볼릭 골든 나고 뭔가 정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V자로 슝 날아가는 건 아니고 조정받다가 골든 났다가 파라볼릭 골든 발락 하다가 20월선 타고서 요러고 얘도 항상 이게 정석이거든요 네. 정석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연봉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다 그러니까 아싸리 분할 매수 하시던지 내려오면 잘 사시던지 그럴 수 있는 차트다. 비트 컴퓨터도 5년선이 이탈됐어. 근데 이제 지표도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대량 거래 터지고 아래 윗꼬리 소양선 나고 양선 나고 횡보등락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5년선 이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나중에 갈 수 있으나 또 중국 코로나도 늘고 있고 하니까 이 5년선 이탈되고 훅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신다는 종목이고 정별 차트. S넷도 5년선 이탈됐습니다. 화살표도 쭉쭉쭉 나오고 불안하죠. 근데 이제 20년선 파라볼릭이기 때문에 그냥 훅 가지 않을까. 이런 차트들은 다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제 비트 컴퓨터도 저기 6001선이 저 밑에 생겼죠. 큰형님 만나뵈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CNH는 얘는 좀 이변성이죠. 오히려 얘가 이변성이죠. 이변성으로 뭐 근데 이제 이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거. 이런 날만도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차트다. 그 외에 삼형 엠텍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못 가면서 지표가 안 좋아졌습니다. 삼형 엠텍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박 차트 중에 하나죠. 해도 동원 시스템즈도 좋아 보이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하락 중에서는 지금 이 LX 일렉트리가 세대 주주가 저기 뭐냐 네. 잠깐만요 네. 주요 주주가 네, 국민연금공단이고 네. 몰량이 47% 12% 실적도 이렇게 ROE도 늘어나고 있고 네, PBR이 1 퍼가 15배 근데 앞으로 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차트가 수급도 무난하고 차트가 20년선 돌파 이렇게 깔짝깔짝 되다가 아래 꼬리 달고서 올려줬어 내년에 쭉 뻗을 것 같은 그런 차트죠 얘를 이런 뭐 갈만한 차트를 관심을 가지시고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가 21선 안 깨고 가는지 또는 뭔가 이제 2평이 올라옵니다 이제 2평이 이렇게 61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있다가 61선 올라옵니다 이렇게 깨더라도 이제 다시 21선 회복하고 61선 지지받고서 이렇게 갈 적에 다들 배우셨죠 이제 매물대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 네. 매수 신호 나는 거 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는 거. 네. 그런 걸 잘 따져가면서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은 기간을 100을 보고 고래 정석 차트로 따지면은 뭐 없죠. 지금 보이는 게. 네. 이렇게 긋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재수가 좀 이렇게 안 깨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이거네. 네. 조정받은 자리가 여기다. 여기만 안 깨면은 홀딩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21선 타고 갈 적에 그때 배팅하시죠. 그때 연봉이 좋아 보이는 시간에서 연봉이 이런 연도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온 양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서현 이하는 바닥 종목이죠. 그냥 바닥 종목. 파라볼릭 하락 중이고 지금 최대 거래 터지고서 그 종가를 이탈되고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별이고 24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고 갈 수도 있겠죠. 721선 일단은 뭐 이렇게 가는지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지 둘 중에 하나를 잘 보시고서 때를 노리시면서 배팅하신다. 월봉이 파라볼릭 골든발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 골든발락 후 내년도에 다음 달부터 그냥 가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갈지 파라볼릭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지 그 두 가지 하나를 생각하시고서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서 잘 때를 노리신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은 분할 매수 하신다. 얘는 뭐 손절없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파라볼릭이 하락 중이고 20월선 돌파 지지받았다. 20년선. 그런데 이제 5년선이 이탈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갈 수가 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공 떴네. 그러니까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형태인데 재수가 나쁘면은 이제 쓰리바닥. 쓰리바닥 딱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딱 찍고. 근데 얘는 실적이 이렇게 좋다. 회사가 좋은 애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빵빵하고. 근데 지금 PBR이 1.07, 퍼가 4.7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저평가 종목이다.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고 차트도 좋고 최대 주주 물량은 29% 정도 되고 그래서 얘를 눌러줬네. 눌러주면 튄다 될 수도 있고 얘를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분할 매수. 너무 빨리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240월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그냥 갈 수도 있다. 240월선이 생겼는데 큰형님 돌파 제끼고 지지받고 근데 뭐 원래 이거긴 해요. 이거 네. 원래 이거긴 한데 또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거 하십시오. 네. 본인이 잘 때를 노리십시오. 네. TYM은 뭐 월 연봉이 갈 수도 있는데 뭐 지표도 지금 올라오죠. 네. 지표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매물대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뺐습니다. 네. 재룡쟁기는 굉장히 좋죠. 네. 그냥 날아가는 저기 4만원 뭐 3만원 5만원 가는 차트죠. 5년 전 회복을 했고 근데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안 사면 안 떨어져. 그리고 최대 거래가 여기서 빵빵 터졌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겁니다. 네. 저항은 받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보면 20월선 60월선 골든나죠. 이런 종목은 조금 샀다가 훅 여기 20월선 골든발라 나올 적에 그때 딱 10%만 사세요. 왜냐면은 훅 급락이 나오면은 나온다 치면은 나오면은 다시 그냥 갈지 옆으로 기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떨구기보다는
연봉이 좋은데 이 코스모학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차트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보다. 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일은 별로 없고 재무제표도 양호하고 진짜 재수가 나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기 횡령 감사보고서 미제출 이런 거 떨어지면은 이제 거래가 정지당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차트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없고 차트가 좋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지표는 올라옵니다. 심텍홀딩스도 바닥은 아니지만 저평가 우량주고 IG비전이 뭐 5년선도 이탈됐고 하니까 조정받겠죠. 조정받는데 지표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4801선, 6001선이 지금 골든 나고 있다. 재수가 되면 골든 크로스 힘으로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다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보면은 다 이래. 장기 입형 골든.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가지시고 봐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예전에 저기 한일 사료도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쁘면은 갈 때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받는 겁니다. 지금 조정받았죠.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봐야 될 그런 종목인데 이제 후보가 뒤로 빠졌죠. 왜냐면은 뭔가 장내 매수 이런 게 없어 지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려나? 차트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M 라이프도 괜찮은 종목이고 금강공업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심리가 죽죠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약간 좀 뒤로 빠졌고 디지털 주선도 굉장히 좋고 GS도 뭐 양호하고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죠. AXTX 엔진은 뭐 못할 거는 아닌 그런 차트다. 근데 이제 심리가 올라오고 지표가 매수를 보내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애입니다. 근데 차트가 못할 건 아닌 저 이 장기 입형 위에 있어가지고 원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차트도 그리고 못할 거는 아닌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NI 스틸도 뭐 많이 올라갔지만은 뭔가 지금 지표가 이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변성입니다. 이런 차트들은 이변성이지만은 뭔가 이 돌파를 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11,000원이죠. 1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차트고 그 외에 이제 문배철강 이런 것들도 연봉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저평가고 현재 퍼가 2.6배밖에 안 되고 PBR이 0.6배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 제강 이런 종목들이 다 저평가예요. 퍼가 2, 3. 그 중에서 나중에 정별인 종목들이 날라가겠죠 아마도. 그런 종목이 문배철강이고 나중에 이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철강으로 이제 철강이 많이 사용을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날라가겠죠. 이제 언제 날라가느냐. 이게 뺐다가 나중에 가느냐. 뭐 많이 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빼고 적당히 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뺄 수가 있겠죠 이제 재수가 나쁘면. 또 그냥 갈지는 모릅니다. 빼면은 저거죠. 꼭 내가 안 사면은 그냥 가버리고 꼭 사면은 그냥 쭉 빼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손절 기준을 잡고서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하락 중에서는 이 영어무역이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해서 후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죠. 연봉이 좋아 보여서. 근데 외국인 프로그램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손절 기준을 뭐 21선 앞뒤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손절 기준을 이렇게 잡고 하던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21선 앞뒤에서 이런 그림 보는 거니까. HK도 연봉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지금 연봉이 지표가 괜찮은데 심리는 좀 죽고 있고 매물대고, 근데 20월선 돌파 지지받고 적산병 나고 한 달 1년 쉬었고 왠지 내년에 훅 갈 것 같기도 하죠. 이게 근데 이제 많이 바닥 종목은 아니죠. 바닥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죠. 깔짝깔짝 하다가 뭐 이렇게는 갈 것 같네요. 이렇게 과연 여기서 쌍바닥을 쳤어요. 네, 훅 가느냐, 네. 이런 식으로 가느냐, 쭉 내려왔다가 나중에 가느냐. 유스홀딩스도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쭉 뺐죠. 이제 매도권이다, 차트는 좋다. 근데 이제 매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면 사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눌러졌네. 눌러졌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냥 훅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급등이 나오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월요일에 조금 발만 담그십시오. 발만. 연봉이 지금 수년 동안 횡보등락만 했죠. 지금 심리가 올라오고 화살표가 3개나 나오고 RSI까지 하면 4개가 나오고, 네, 지금 MACD도 줄고 있고, 네, 이제 양선 날 때죠. 이렇게 아래 윗꼬리 소양선 났고 십자단한 신호 났고. 한번 내년에 이렇게 뻗는 거 아니야? 기는 기대가 되는 형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분들은 721선 일단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사시는 게 좋겠다. 그냥 가면 안 먹던 차시고. 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네. 저는 뭐 MPK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약간 좀 부실주 개념이라서, 네. 화신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뭐 장대 양봉 안 나왔는데, 언젠가는 장대 양봉. 다음 이제 올해든 이제 조정받다가 다음에든 장대 양봉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차트고. 실적도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한라 IMS도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갤럭시 SM도 뭐 바닥에서 뭐 대난 거 쳤는데. 네, 그리고 뭐 이 지금 KB 오토시스도 굉장히 좋은 차트인데 못 갔어. 근데 지표가 지금 연봉이 지표 하락이죠. 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대박 차트 중에 하나다. 근데 많이 싸주니까, 네, 많이 싸준 종목은 못 간다. 이렇게 나중에는 가겠죠.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많이 안 싸준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칠게요.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 올해 제 생각에는 현금을 챙겨 놓으시는 분들은 금방 돈을 벌 것이고, 현금을 안 챙겨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영상을 20분 안에 마치기는 너무나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돌려 보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작년에 하도 나빴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하도 나빴으니까 올해는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올해, 근데 이제 올해 시가 이하 사시는 분들은 기회일 것이고, 시가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망할 수가 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네, 현금 챙겨놓고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라고요? 네, 한국정보통신이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인상정보다.